자,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합니다. 자, 대표값이에요. 그죠? 대표값 뭐라고요? 자료들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라는 게 우리 마지막 챕터 내용이고요. 그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통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자, 봅니다. 대표값은 말 그대로 뭐야?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데이터들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값. 그죠? 관찰하고 싶은 데이터들. 뭐 학교 시험 성적일 수도 있고요. 교복을 주문해 옷 사이즈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옷은 사이즈가 달라요, 각각. 그죠? 학교 시험 봐요. 점수도 각각 다르고요. 그죠?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걸 뭐라고? 별량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별량의 특징들, 시험 점수나 옷 사이즈 여러 가지들. 그죠? 그런 것들의 특징을 나타낼 수 값을 뭐라고 부르고요? 대표값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말 그대로 그 자료들을, 별량들을 대표해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건 애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짓은 뭐야?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평균 계산해요. 그죠? 이번 시험 점수가 평균 몇 점이에요? 전체 점수 다 더한 다음에 과목 숫자로 나눠가지고 평균 계산했던 그 짓 하게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똑같이 성적이라는 데이터를 다뤘다 치자. 평균은 다 되지는 않은 거고요. 중앙값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겠어요? 모든 데이터들 빵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그죠? 그 전체 인원 1번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100등까지 쭉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애, 중간에 있는 값.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중앙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료 개수가 전체가 홀수면은 가운데 딱 있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양쪽 두 개 더해서 짝수 될 거고요. 한 명 더해서 홀수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 개수가 홀수면 딱 가운데 있는 녀석이 그냥 중앙값, 가운데 있는 녀석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죠? 만약에 어떻게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예요. 그럼 여기 딱 잘라가지고 여기 개수 똑같아질 거고요. 누가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이 두 명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 가운데 있는 두 명의 평균 계산해서 그걸 전체 데이터 중간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최빈값. 이름에서부터 뭔가 풍겨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최자가 무슨 최자라고요? 대답해. 최고 할 때 그 최자, 그죠? 그래 제일 이런 뜻이고요. 빈자는 무슨 뜻이고요? 빈도수가 커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빈값이고요. 그리고 최빈값 하면 어떻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애. 그걸 최빈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교복 주문할 때 어떻게 사이즈가 제일 많이 있는 게 어떻게 100 사이즈가 제일 많아요? 아니면 뭐 90 사이즈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값을 뭐라고 얘기해요? 최빈값. 그래서 자료를 관찰할 때 관찰의 의도에 따라서 평균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앙값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빈값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정해서 갖다 쓰게 될 거고요. 자, 평균값은 어떻게 계산하고요? 다 더한 다음에 나누면 돼요. 다 더한 다음에 나누면 돼요. 초딩 때 많이 했던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통학하는데 걸리는 시간 조사했대요. 중앙값, 최빈값 늘어놓고 가운데 있는 값 찾으면 되고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값 찾으면 되고요. 중앙값 얼마야? 그래서 중앙값이요? 네. 17이요. 최빈값은요? 13. 13. 13 몇 번 나타나죠? 2번. 두 번밖에 안 나타나는데 그게 최빈값이네요. 자, 쌩까고 넘어갑니다. 읽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값들이고요. 내용들이고요. 자, 필요 없어요. 중원값이 10일 때 x값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중원값이 10일 때. 근데 자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6개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 있는 두 개 찍어가지고 그거의 평균 계산한 게 중원값이 10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 x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x는 9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개 더해서 평균이 10이면 두 개 더해서 20이 돼야 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되고 넘어가요. 자, 적절한 대표값을 찾아주세요. 그죠? 적절한 대표값. 말 그대로 그 관찰하고 싶은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값. 그게 뭐냐. 그죠? 근데 무지하게 큰 게 있고요. 무지하게 작은 값이 있으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겠죠. 실제로 중간에 있는 거. 그죠? 평균은 말 그대로 딱 중간쯤에 있는 위치. 그죠?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미친 듯이 무겁거나 어떤 애가 갑자기 미친 듯이 가벼워. 그럼 평균에서 왜곡이 생겨요. 걔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때는 평균값보다 중원값이 더 적절하게 그 집단, 그 별량들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만약에 중복되는 게 겁나 많이 나타나요. 그죠? 중복되는 게 겁나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표값으로 최빈값이 적절해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 최빈값, 중원값 이런 거 잘 안 써요. 대부분 평균에 집중하게 되죠. 나중에 보면.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 10명이 일주일 동안 가족 대화 시간이래요. 평균값, 중원값 어느 게 대표값으로 적절할까요? 누구 때문에 이게 왜곡이 생길까요?
와, 씨, 그냥 같이 붙어 다니나 봐요. 평균에 무지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죠? 변수도 몇 개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평균값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걸 평균값으로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평균적으로 얼마나 대화하고 있냐? 그거 알고 싶었는데, 얘 때문에 평균값이 왕창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적절하겠어요? 네, 중앙값. 중앙값이 적절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찰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나타나게 될지를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드할게요. 홀드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계속 가도록 합니다. 줄기 입그림, 도수 분포표. 네, 줄기 입그림, 도수 분포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줄기는 두껍고요. 잎은 작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점수대로 얘기를 하자면 10의 자리 숫자, 큰 숫자 줄기라고 보고요. 작은 숫자 잎이라고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답니다. 그죠? 뭐 분류하기는 편해요. 쓰는 것도 24, 25, 26, 27, 28 이렇게 쓰려면 쓰는 것도 많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조금 편안하긴 합니다. 쓰는 양도 줄어들고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유용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만 쓰고 다시는 안 쓸 거고요. 자, 그래도 줄기와 잎그림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금 줄여서 써보자. 그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일단 교과서에서 한번 그냥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리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편하긴 개뿔 뭐. 시간만 진행으로 네. 진짜. 별 의미 없어요. 표 그리고 그런 시간이 더 걸려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안 쓸 거라고 실제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줄기 6자 있는 거 다 지우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죠? 6, 7, 여기 하나 썼으니까 지우고요. 여기 6, 9 하나 더 있네요. 6, 9 하나 더 있고요. 6자 또 있나요? 6, 8 하나 있네요. 지우면서 6, 8 하나 있고요. 그죠? 6자가 또 있나요? 여기 또 6, 9짜리도 하나 있네요. 6, 9짜리 또 하나 더 있고요. 그죠? 네, 6짜리 하나 더 있네요. 6, 8짜리 하나 더 있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줄기 쓰고 이파리 숫자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잎이 가장 적은 줄기 채워서 정리하면 나타날 거고요. 반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구하세요. 여기 5명인데 3줄이니까 15명 될 거고요. 그죠? 다섯 번째로 높은 거 그러면 여기 높은 거부터 정리해서 다섯 번째 세면 될 거고요. 그죠? 특이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70회 미만이에요. 그럼 여기 앞줄기 7자 빼고 6자만 다 세면 될 거고요. 그죠? 미만 70회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편해지지 않냐라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게 줄기와 잎그림입니다.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떠납니다. 도수 분포표예요. 도수가 뭘 도수라고 얘기하냐면요. 관찰하고 싶은 데이터들 정리했을 때, 그죠? 걔네들의 개수를 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자료들을 정리를 해보자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계급, 별약을 일정한 크기로 나누는 구간, 그죠? 계급의 크기, 양끝값의 차. 그럼 계급의 크기가 얼마? 이게 계급이죠. 20에서 25계급, 40에서 45계급, 그죠? 구간을 나눠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표현하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판단하기가 쉽지가 체급 그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해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계급의 크기 여기는 5자리로 쪼갰어요. 계급의 크기를 5자리로 쪼개가지고 쭉 나눠봤고요. 그죠?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 도수가 1이고요. 도수가 4고 도수가 2고 도수가 2고 도수가 1이에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그냥 이름 붙인 거야. 계급에 있는 별량 개수 그걸 뭐라고? 도수라고 이름 붙이자고요. 그래서 여긴 도수가 4예요. 도수가 2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표로 나타냈네요. 그죠? 표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걸 표로 그려요. 그래서 도수 분포표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또 자, 계속 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방법, 구간 쪼개야 되고요. 그죠? 계급을 쪼개서 구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관찰하고 싶은 데이터를 구간을 쪼개서 계급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도수 개수들을 써주고요. 그죠? 네, 그럼 뭐 그리고 어떻게 전체 개수 몇 개인지 뭐 써주세요. 파악이 편해지니까 알고 있으면 전체 도수의 개수를 알고 있으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수 분포표를 그려보자. 표로 그려보자.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한번 봅니다. 5에서 10 사이 짜겠으니까 10에서 15짜리 잘라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15에서 20 잘라야 될 거고요. 그죠? 15에서 20 잘라야 될 거고 20에서 25 잘라야 될 거고요. 뭐뭐 이상 뭐뭐 미만 잘랐으니까 중복되는 거 생기지 않아요. 똑같이 10 생겼어도.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지워나가면서 5에서 10 사이 지워나가면서 판단할 거고요. 땡땡땡 지워가지고 어머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고요. 10에서 15 사이니까 하나, 둘, 셋, 넷. 10 이상이니까 10 포함해야 돼요. 그죠? 여기는 몇 개고요? 4개. 10에서 15 사이 4개 맞나요? 잠깐만 하나. 여기 하나 더 있네요. 5개네요. 그죠? 한, 둘, 셋, 넷, 5개. 여기 5개 쓰면 될 거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판단을 해보자 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특이사항 별로 없어요. 밑에 얘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 가슴둘레를 조사해요. 60 이상 65, 그럼 65 이상, 그 다음엔 얼마? 70, 70에서 75. 그죠? 계급의 크기를 5로 쪼개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고, 여기 75에서 어디까지? 80까지. 계급의 개수 몇 개? 계급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계급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계급의 크기는 60에서 65, 계급의 크기는 5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죠? 정확하게는 단위가 센치. 그죠? 가슴들레 65짜리 민수가 속하는 계급의 도수. 그죠? 65 이상이니까 여기 두 번째 요 계급 구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 몇 명인지 판단해서 그 인원수, 도수를 써주세요. 라는 얘기인 거고요. 특이사항 없죠? 네. 3번으로 바로 튀겠습니다. 오른쪽 도수분포표. 자, 이번에는 뭐야? 일단 그려. 지금까지는 뭐 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도수분포표를 그려보자라는 시도를 한 거고요. 그죠? 지금 필수 문제 3번부터는 무슨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일단 그려진 표를 통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A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 A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 봐요.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거 몇 명인지 300에서 400일 때 몇 명이 아니라 몇 개인지 그거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전체 식분 개수 관찰한 게 40개였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그럼 여기 11개, 여기 18개, 20개네요. 그죠? 그럼 31개네. 그죠? 그럼 여기 총 40개였는데 31개 빠져나갔으니까 A는 몇 개? N이요? 네? A요? 네, 여기 A는 7, 8, 9, 11, 11개, 그죠? 18에 2, 그죠? 31개니까 여기 9개 되겠네요, 그죠? A의 값은 9,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500kcal, 700kcal 사이, 500에서 700kcal. 그럼 여기 두 개의 계급 구간, 두 개를 포함해서 얘기하자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몇 개? 두 개 합쳐가지고 10개예요.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얘기고요, 그죠? 열량이 8번째로 높은 식품이 속하는, 와, 여기 600에서 700 두 개? 그러면 8번째는 두 번째 구간에 8개 있으니까 8번째로 높은 애는 500에서 600 사이 구간에 있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500, 600 고계급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딱히 뭐 그냥 읽으면 다 알만한 뒤에 상대 도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널널하게 진행이 가능될 겁니다. 142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갈게요. 후딱 정리합니다. 자, 마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포인트는 이번에는 질문이 없으셔서 바로 넘어갑니다.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이 두 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름이 아이씨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죠? 뭐 토한대요. 그죠? 왜요? 토한대잖아요. 괜찮은데. 히스테리하게 토한대잖아요. 별로 재미없고요. 근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맞아요. 자, 뭐가 될 건 봅니다. 자, 가로축이 어떻게 해요? 계급의 양끝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몇 점에서 얼마, 얼마에서 몇 점, 몇 점에서 몇 점, 그리고 인간들 수, 도수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요. 그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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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편안하게 판단이 가능할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로축 계급, 세로축의 도수, 그리고 막대. 그죠? 끝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전체적인 분포 상태 한눈에 뭐 솔직히 이거 아니고 꺾은 그래프로 그려도 분포 상태 이거 뭐 변화 상태가 더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분포 상태도 편해요. 억지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억지스러운 질문들은 나중에는 보지 않게 돼요. 초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금 그냥 좀 짜증나는데 그냥 들어는 듣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포 상태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모든 직사각형 넓이의 합. 이거 넓이의 합을 계산하면 뭐하고 똑같아져요? 계급의 크기하고 계급의 듭수의 총합하고 똑같아요. 왜요? 여기가 인간들 수.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점수. 그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죠? 그래서 각 계급의 크기, 계급의 요게 크기, 길이. 그죠? 계급의 크기하고 도수의 총합. 이 막대기를 전부 다 위에다 갖다 쌓아버리면 이 막대기를 전부 다 위에다 갖다 쌓아버리면 그죠? 쌓아버리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급 그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걸 다 더하면 모든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죠. 뭐 굳이 뭐 그렇다는데 그렇긴 한데 당연하긴 한데 뭐 어떻게 어디에 써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뒤에서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써먹을 때가 좀 나와요.
자,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일정합니다. 그죠? 당연히 넓이는 계급 도수, 인간들 숫자, 데이터 개수 숫자, 도수에 정비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진짜 역사를 뜻하는 히스토리랑 그림을 뜻하는 정의야. 네, 그렇다네요. 자, 펜의 개수 빵에서 5개는 몇 명 있고요. 1명 이렇게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윗라인만 체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5에서 14에는 4명 있고요. 6명 있고요. 3명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채워야겠네요. 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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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성했네요. 끝이에요. 그죠? 특이사항이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쌩까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말하기 대회 10점에서 12점 사이 4명, 12점에 14명 사이 14점 사이 9점, 뭐 등등등. 그죠? 계급의 크기는 얼마고요? 계급의 크기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점에서 12점까지 그럼 2점 계급의 크기는 그죠? 12점 이상 16점 미만, 12점 이상에서 16점 미만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에 9명하고 21명. 네, 12명이네요. 그죠? 합쳐서 계산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21명이에요.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모든 직사각형 넓이 합은 당연히 바닥 길이 곱하기 높이 해야 됩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죠? 그럼 전체 인원 알아야 되고요. 아, 짱나네요. 알아서 세서 곱해보세요. 그죠? 요 길이 2 곱하기 전체 인원수 곱하기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넓이의 합 물어봤으니까. 됐습니까? 쌩 까고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래요? 도수분포 다각형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히스토그램을 가공 처리해서 만들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히스토그램을 가공해요. 가운데다 점 찍을 거예요. 가운데다 점 찍을 거고요. 그럼 이 가운데 점 찍은 요 위치가 결국에 도수, 개수를 나타낼 거 아니야, 데이터에. 그죠? 그래서 개수, 가운데 점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들어 보자.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아까도 했던 얘기잖아.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자, 여기 요거랑 여기 요거 넓이 똑같죠. 그죠? 네. 대칭이니까. 그럼 요거 여기다 갖다 채워버리고요. 요것도 여기다 채워버리고요. 요것도 여기다 채워버리고요. 그죠? 요것도 여기다 채워버리고요. 이거 여기 채워버리고요. 요것도 여기 채워버려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거 밑에 있는 요 넓이는, 그죠? 네, 요 밑에 있는 넓이는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돼버려? 요 막대기 히스토그램 넓이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도수분포 다각형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밑에 빗금친 부분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합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계급의 크기 곱하기 인간들 수 전체 숫자 도수 총합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건 어디 써먹어요? 근데 어디 써먹어요? 뭐요? 어디에 써먹어요? 이 도수분포 다각형은 특징이 저 몰라요. 어? 2개 이상 자료, 그죠? 2개 이상 자료. 변화 추세가 여기서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네. 2개 이상을 한꺼번에 비교해가 되게 편하겠지, 그지? 네. 2개 집단. A 집단, B 집단. A반하고 B반하고 성적 분포를 비교할 때, 그죠? 그럼 어느 말 잘하는 애만 있고 못하는 애만 있지 2개 비교할 때는 얘가 훨씬 편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걸 똑같이 막대 그래프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막 겹쳐가지고 막 안 보일 거 아니야, 막대로 하면, 그죠? 히스토그램으로 하면, 그죠? 아, 그래서 이게 의미가 어디에 있다? 도수분포 다각형일 때는 2개 이상 자료를 같이 비교할 때, 그죠? 그죠? 그때 훨씬 더 상대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똑같아요. 점 찍으면 돼요. 5에서 10 사이 몇 명 찍히고요. 여기 3명 찍히고요. 그죠? 10에서 15 사이 6명 찍혀요. 여기 점 찍으면 되고요. 가운데. 그죠? 6명 가운데 점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20 사이 몇 개? 4개 점 찍으면 되고요. 20에서 25 사이 2개 점 찍으면 되고요. 그죠? 10에 안 찍혔어. 자,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데이터가 없는 거를 여기다 하나 좌우에다 찍어줘요. 그죠? 좌우가 데이터가 없는 것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죠? 연결해서 자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뭐라고요? 네,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별거 없죠?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어디 사이? 4에서 6 사이. 그죠? 제일 많은 거 4에서 6 사이. 인형이 8개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인형 개수 보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여기 봐야 돼요. 그죠? 8개 이상인 애들. 그죠? 그럼 몇 명이에요? 여기 5명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명 있고요. 총 몇 명? 7명 있네요. 그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전체 인원이 얼마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거 인원 다 세면은 25명 나온대요. 근데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25분의 5, 6, 7, 7명 곱하기 100 이렇게 될 거고요. 25, 4, 4, 7의 28%네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퍼센트 단위 계산하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2다시 필수의 문제 2까지 끝났고요. 또 개념, 쏙쏙 개념 스텝 1이 하나 추가됩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출발할게요. 마지막 주제 상대도수 그래프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상대도수 그래프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제일 끝판입니다. 후딱 정리해버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드합니다. 자, 질문 없으셔서 마지막 파트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수, 상대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상대요? 네, 상대가 무슨 뜻이죠? 상대요? 서로상 대할 때. 네, 맞아요. 너를 대해주지, 너를 처치해주지. 일로 와봐. 그럴 때 상대예요. 내가 너를 상대해주지. 그죠? 상대는 무슨 뜻이? 그러면 결국에 뭐야?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비교.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상대라는 뜻을 얘기해, 상대라는 표현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상대도수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요. 전체 인원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도수가. 그걸 상대도수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60점, 70점, 2명 있어요. 그럼 근데 전체에는 8명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계급은 8명 중에 2명. 그래서 상대도수를 퍼센트로 소수점으로 표현하면은 0.25라고 쓸 수 있어요. 25%고요. 얘를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그죠? 전체의 25%가 요 계급 구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죠? 그럼 결국에 상대도수는 1보다 큰 값이 나와요? 못 나와요? 죽어도 못 나오겠죠. 그죠? 네, 못 나오고. 그럼 0보다 작은 값도 나와요? 못 나와요? 잘못 입력했어요. 안 나오겠죠. 작아봐야 빵도수 계급이 있으면 걔는 어떻게? 빵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 상대도수란 값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0에서 1 사이에 소수값을 가지게 되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얘기하면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몇 분의 1, 몇 분의 1.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트예요. 그죠? 그럼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도수 다 더하면? 1이.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상대도수는 뭐라고요? 계급의 인원수, 계급의 도수값, 전체에서 비율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상대도수예요. 0하고 1 사이 값, 총합은 항상 다 더한 값은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도수도 커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정비례하죠. 그죠? 2배의 인원이면은 2배 상대도수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건 그럼 어디에 써먹어요? 쉽게 얘기해서 A반하고 B반하고 성적 비교하고 싶은데 아니면 학교로 합시다. A 학교하고 B 학교를 성적 비교를 하고 싶은데 수능을 봤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400 이상이 400점 이상이 400점 아니다. 만점이 400점이니까. 300 이상, 300보다 점수 넘은 애가 여기는 10명이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여기는 300점 이상이 여기는 30명이나 있대요. 네. 그럼 이 학교가 훨씬 더 잘하는 학교예요? 네. 이 학교가 얘보다 훨씬 잘하는 학교예요? 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는 전교생이 만약에 1000명이었다고 해봅시다. 10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돼요. 그죠? 네. 1000명 거꾸로 가야겠다. 자, 여기는 100명밖에 안 돼. 전교생이. 네. 전교생이 100명밖에 안 돼. 100명 중에 10명이니까 상대도수 0.1이고요. 10명 중에 하나가 300점 이상을 맞은 거야. 그죠? 근데 여기는 전교생이 1000명이야. 1000명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0명 중에 3명밖에 못 맞은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이고요. 그럼 어느 학교가 더 좋은 학교예요? A 학교. A 학교가 훨씬 좋은 학교예요. 그죠? 그래 도수의 값만 가지고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야? 상대도수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0명, 30명, 300명, 300점 이상 맞은 애가 10명, 30명 이래버리면 얘가 훨씬 더 잘하는 학교 같이 보이지만 그죠? 사실은 어느 학교가 전체 인원 전교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A 학교가 훨씬 더 잘하는 학교인 거예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네. 자, 그래서 상대도수가 어떤 식으로 실제 데이터를 관찰할 때 쓰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죠? 네. 자, 그냥 절대적인 도수 개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비교할 때는. 그죠? 자, 그래서 상대도수 전체 인원 20명이니까 20명 중에 3의 0.15. 여기 20명 중에 5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100분의 25. 그럼 0.25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도수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 다 더한 값 나올 거고 그 값은 2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네. 자, 이게 상대도수의 개념이고요. 자, 오른쪽 봅시다. A, B, C, D 값을 계산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그죠? 자, 6명일 때 상대도수가 0.15 이렇게 되고요. 그죠? 네. 그죠? 자, 여기 4명일 때 얼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여기 6명일 때 상대도수가 0.15니까 쉽게 얘기해서 몇 명일 때? 2명일 때 0.05란 얘기야. 그죠? 네. 2명일 때 0.05. 그러면 여긴 어떻게? 여기 A는 0.10 될 거고요. 그죠? 네. 그죠?
2명일 때 얼마라고요? 0.05 그죠? 근데 0.15에 0.3이니까 2배네. 2배네. 그죠? 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인원수가 2배일 거 아니야? 정비례니까 12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05에 2명 쓰니까 5명이니까 여긴 10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네. 맞습니까? 네. 다 따라오셨어요? 네. 네, 그러면 다 채울 수 있고요. 이거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다 더하면 무조건 1이니까 이 값은 무조건 1이에요. 그죠? 자, 여기도 찾으면 될 거고요. 특이사항 별로 없죠? 네. 또 잘못 입력했어요. 8번. 좀 이따 얘기하세요. 선생님 존나 재밌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죠? 상대도수 별거 없습니다. 존나 재밌다. 자, 그래요. 이 표를 채우는 건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그걸 뭐 막대로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꺾은 걸로 그릴 수도 있고요. 뭘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도 되고요.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그려도 되고요. 근데 여기 값들이 실제 인원이 아니라 상대도수, 퍼센트, 비율, 몇 분의 1 이런 식의 값들로 나타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전교생 개수 무시하고 두 학교 A 학교, B 학교 비교할 때 이렇게 상대도수 그래프로 찍어버리면 굉장히 편안하게 두 학교의 분포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 학교인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자, 특이사항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0.1, 5에서 10 사이 0.1 찍었고요. 그죠? 10에서 15 사이 0.4 찍으면 되고요. 가운데, 그죠? 가운데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0.25, 0.25 찍으면 되고요. 0.2 찍으면 되고요. 0.05 찍으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해버립니다. 그죠? 연결, 그리고 바로 옆에 칸에 빵 잡아가지고 하나 추가해서 그려줘요. 그냥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죠? 네. 공중에 떠 있으면 안 예쁘니까 그냥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 없죠? 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2번 구조 봅니다. 오른쪽 그래프 몇 명이래요? 전체 인원 입장객이 40명이래요. 그죠? 40명이 입장을 했는데, 그죠? 상대분포표, 상대도수 분포표를 그린 거고요.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여기 보니까 여기가 제일 작네. 그죠? 점 찍힌 것만 판단하면 되니까. 도수가 제일 작은 계급은 12에서 16계급이고요. 그죠? 12에서 12살에서 16살. 그죠? 20살에서 24살, 20살에서 24살 여기에요. 그죠? 네. 그죠? 상대도수 0.4. 그럼 전체 인원의 40%란 얘기예요. 그죠? 네. 그죠? 계급의 도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 인원 구하라는 얘기죠. 몇 명이었는지. 그죠? 그럼 몇 명 구해봅시다. 40명이 전체인데 그 중에 25%니까 100분의 25고요. 100분의 25는 4분의 1이네요. 그죠? 네. 아, 100분의 25가 아니라 100분의 40이네요. 16명. 100분의 40이죠. 상대도수 0.4니까. 그죠? 네, 당연히 어떻게 빵빵 지워지고 빵빵 지워지고 4, 4, 16, 16명 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특이사항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빠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두 반의 성적을 비교합니다. 그죠? 1반, 2반. 그죠? 이렇게 했더니 딱 봐도 누가 잘해요? 딱 봐도 누가 잘하죠? 분포를 봤더니 네, 딱 봐도 2반이 훨씬 잘해요. 그죠? 고득점인 애들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네. 제일 많은 구간을 따져봐도 1반은 60, 70인데 2반은 70, 80 구간에 제일 많고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딱 봐도 2반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훨씬 잘하네. 고득점 90점 이상자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1반 한 명도 없어요. 1반은 빵명 전멸이야. 그지? 100점자는 여기는 없네요. 2반에도. 그죠? 네. 자, 그래서 상대적인 분포 누가 더 잘해요? 누가 못해요? 두 집단의 상태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도수 분포, 상대도수 분포표를 쓰는 게 상대도수 가지고 그린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죠? 네. 특이사항 없고요. 상대도수 분포표를 완성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뭐 완성하면 돼요. 6명에 0.15니까 2명당 0.05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럼 8명이니까 0.20 될 거고요. 그죠? 여기 4가 됐어요. 그럼 0.05씩 8개 덩어리니까 8이 16, 16명 될 거고요. 아니면은 0.2가 8이니까 0.4 더블 됐으니까 2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죠? 편안합니다. 특이사항 없죠? 그래서 표 채울 수 있고요. 안 채울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까비. 자, 특이사항 없고 채워보시고요. A중학교는 몇 명? 100명. B중학교는 200명. 학교 크기가 더블이네요. 2배예요. 그죠? 만족도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계급에서 그죠? 어디에서 어디? 50점에서 60점 사이. 그죠? 그럼 여기 A중학교는 얼마라고요? A중학교는 100명. B중학교는 200명. 옆에다 써놓읍시다. 그죠? 자, 근데 실제 요 50점, 60점, 50점, 60점 사이 구간 계급에서 실제 학생 수의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얼마? 20%. 200에 20%니까 여기 몇 명이야? 실제로는 40명이란 얘기일 거고요. 그죠? 그죠? 자, 여기는 어떻게? 0.25에서 26, 27, 28, 28%예요. 그죠? 100명에 28%니까 여기 28명일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학생 수 차이는 실제로 40명, 28명에서 12명이 차이가 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 60점 미만 학생 비율이 더 높은데 60점 미만, 60점 안 되는 애들, 그죠? 60점 안 되는 애들 비율이 더 높으네. 여기는 딱 봐도 밑으로 깔려 있죠? 딱 봐도 위에 떠 있고요. 그죠? 그럼 딱 봐도 누구야? 딱 봐도 A 학교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굳이 이걸 계산하고 앉았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프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학교 중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 아우, 당연히, 그죠? 점수로. 진로 체험의 점수, A. 시험 점수 아니었네요. 기분 나쁘게. 자, 어디가 더 만족도가 높아요? 당연히 비중학교가 당연히 높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죠? 자, 지금 이게 상대도수 분포 상황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자, 원스텝 있고 투스텝 있고 내용들이 좀 있고요. 상대도수 분포, 상대도수 관련 문제들 조금 난이도 있는 형태들이 뒤에 나타날 거예요. 자, 뭐가 됐건 기본 내용 정리는 여기서 종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료. 저또